7번째 에피소드에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기술, 혁신, 스마트 시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알렌 고드프루아와 함께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10년 이상 연구한 연구자이며 LAC 리서치의 창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주제를 조금씩 알아보는 것이 목표인데 어떤 주제를 논의할 예정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주제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몇몇 비디오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기술과 AI와 함께 일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AI의 광범위한 범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AI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박사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AI 블록체인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수익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40대 이상 사람들이 부정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자존심이나 익숙한 환경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모든 직책들, 특히 이러한 직책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모두 챗GPT에 익숙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챗GPT는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는 부조종사와 같습니다. 그것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는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제 막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반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세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부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당신을 도와주고 전화를 걸어주고 보고서 작성 같은 필요한 모든 일을 해주는 비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가야 하고 예를 들어 호텔, 음식, 관광이든 업무든 어떤 이유로든 일정을 짜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계획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교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원하는 것에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 예전에는 전화기를 사용했었고 휴대폰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공지능 사용이 부정의 문제가 아니며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싶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은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불행히도 당신은 손해를 보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은 그래서 당신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특정 직업이나 직종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이 대체보다는 훌륭한 보조자, 훌륭한 조종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것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상 실제로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매우 고전적이고 정보 기반으로 가르쳐진 많은 직업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확실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몇 주 전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대의 인큐베이터인
Y 컴비네이터가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96개 회사 중 94개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사들 중 하나가 그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센터에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내게 전화를 걸 수 있지?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 로봇이 응답합니다. 그것이 클라로, 모비스타, 엔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로봇이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 싫어 인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로봇이 당신을 서비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부터 로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로봇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매우 자연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진화 측면에서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 급여를 지급하는 분들께 모든 존경을 표합니다만 실제로 정보를 교차 검증합니다.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을 관리할 때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차트GPT는 파일럿이거나 보조 파일럿일 수 있지만 명령을 따르며 창의성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GPT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측면에서도 거대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한 그것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이 알람은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눌러달라는 알림입니다.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가진 한 사람이 1인 스타트업을 만들 수 모름. 1000명 스타트업이 한 사람과 여러 AI 에이전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천재여야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는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작은 스타트업들이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동시에 다인 운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대의 로봇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데모데이에 관한 이 주제에서 여러 나라에서 정보 분야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들이 모여 일종의 헬프데스크를 설립한 또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 컴퓨터가 고장나면 IT 부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취약점이 있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 회사는 AI만을 사용하여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는 물론 100% 확실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IT 부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 의문은 아웃소싱이 증가할지 아니면 기업 내에 AI 시스템을 도입할지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 회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이 기술적 진화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적응입니다. 사실상 인공지능이 도달할 정교함의 높은 수준과 당신이 말한 것처럼 특히 국토안보 지원과 같은 중요한 특정 분야의 외주화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업이나 기관을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술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제로 CAT와 QC8를 이러한 새로운 작업 모델을 위한 옵션이 될 수 있는 인프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논의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클리셰일 수 있지만 공부하고 항상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들리지만 페루,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는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운전 중이거나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있으며 매우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단 하나의 수입원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50%의 사람들이 다른 수입원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단 하나의 수입원만을 원하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편견을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 당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 내에서 불행히도 솔직히 당신은 또 다른 자원일 뿐이고 그 자원이 비효율적이면 안녕입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할 곳은 많습니다. 구글, 유튜브, 팟캐스트 필요하면 무엇이든지요. QC8를 팔로우하고 저도 팔로우해서 다양한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 알랭, 모든 조언과 정보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QCAT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